어, 역사는 추론이다. 루소의 이야기거든요. 루소는 이 추론이 어떤 추론이냐면 본성을 해명하기 위한 추론에 적합한 것이 이야기이고 이야기는 역사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역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오늘 제가 추론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을 묻는 너에게. 그리고 부제가 두더지 부녀의 자본주의 역사 이야기.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저희 추론은 뭐냐? 첫 번째 추론은 제가 본성을 알아내기 위한 첫 번째 추론은 인간은 빵과 장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빵과 장미를 얻기 위해서 투쟁한다. 이렇게 보는 건 거죠. 이 첫 번째 추론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두더지 부녀가 있는데 이 아빠의 이름은 밥이고 빵이죠. 딸의 이름은 장미죠. 장미니까 뭐죠? 로즈거든요. 빵과 장미, 밥과 로즈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들이 그런 건 거고요. 두 번째는 빵과 장미를 얻는 노력들을 하는 것은 누구냐? 빵은 부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늘 풍족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빵과 장미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쓰겠다. 이렇게 보게 되면 빵과 장미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 민중이거나 시민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권리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쓰겠다. 자, 그럼 그것은 이 책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 주인공이 두더지잖아요. 두더지는 이 땅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더지들의 역사니까 두더지는 빵과 장미의 결핍을 느끼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두더지를 연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지하빵이라든가 석탄을 깨는 탄광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뭐 등등 어떤 이것을 얻는데 불리한 처지에 있는 빵을 얻는데 불리한 처지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자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의 추론은 빵과 장미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것을 권리로서 얻는 과정을 쓰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이야기가 두더지 부녀의 이야기거든요. 두더지 부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형식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자, 그러면 왜 대화예요? 대화라는 것은 쟁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대화의 과정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들을 듣고 말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인식이, 지평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대화의 형식으로 빵과 장미를 얻는 권리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역사라는 건 뭘까? 역사는 첫 번째 의미의 덩어리다. 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빵과 장미를 얻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만 역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들을 갖는 것들의 이야기들의 덩어리다. 첫 번째 역사는 이제 그런 건 거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아까 두더지의 입장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배자로 나오고 있는 여우라든가 호랑이의 입장은 의미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들 간의 끊임없는 관계들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빚어진다는 의미에서 역사는 정치가 빚은 그릇이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더 들어가고 누군가에게는 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건 강자의 이야기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역사는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 비판으로 완성된다. 비판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뭐냐면 비판을 통해서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끊임없이 빵과 장미를 권리로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그런 의미들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쓰면서 특별히 주목한 것은 헤겔의 이야기를 빗대서 말한 마르크스의 이야기거든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겔은 어느 부분에선가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되풀이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첨가하는 것을 잊었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이다. 비극은 빵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패배하는 건 거거든요. 그러면 희극이라는 건 뭐냐? 이제는 빵을 쟁취했구나. 권리를 쟁취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역사는 똑같이 되풀이 된다는 건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희극으로 이야기했을까요? 희극으로 이해한 얘기는 어리석게도 똑같이 이야기가 되풀이 된다라는 비판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들의 첫 번째 선택은 비극이었다. 이 책에서 이제 지들은 처음에는 자기 지배자들을 지배자로 뽑거든요. 비극이었지. 그런데 왜 두 번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희극이겠죠, 그죠? 그야 첫 번째에서 교훈을 얻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로즈가 아빠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 비극적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극이 되풀이 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니 우스꽝스럽잖아. 그래서 희극인 건 거야. 그 어리석음을 비웃으려고 희극이라고 한 거지. 이게 이제 아까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끝났다는 것을 이 책의 두더지 부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강조하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희극이 진정한 어떤 권리의 희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루소는 불평등 개혁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뚝을 뽑아버리고, 아까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갖고 지배자들이 이 땅은 내 땅이야 하고 다 내쫓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놀라웠게도 다 순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루소는 뭐라 하냐면 말뚝을 뽑아버리고 토지의 경계로 파놓은 도랑을 메우면서 저런 사기꾼이 하는 말 따위는 듣지 마시오. 과일은 모두의 소유이고 땅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당신은 파멸할 것이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싸움과 살인, 얼마나 많은 비참과 공포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었을 것인가. 루소는 이 희극으로 끝나는 것을 막으려면 이렇게 외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 외쳐야 되죠? 두더지들이, 시민들이. 저는 그런 점에서 역사는 비판으로 완성된다 이 말을 역사는 시민들의 자기 목소리로 참여로 그리고 변화로 완성된다. 시민정치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묻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두더지 부녀가 묻는 겁니다. 빵의 결핍을 어떤 그 권리로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묻는 너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역사라는 것은 비극이 희극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민 정치로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낼 때 그것은 완성되는 건 거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세상은 이야기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세상과 시민 정치 그 이야기가 여기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도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